이번에는 이제 KB 부동산 통계하고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 원 쪽에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이 따로 분류돼서 나오질 않아요. 특히나 평택 쪽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계적으로 자료로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KB 부동산 통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8, 전세 마이너스 0.31% 하락. 경기 변동률도 하락. 수도권 매매는 마이너스 0.37% 하락 기록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게 전혀 지금 뭐 주춤하고 이런 게 없어요. 주춤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춤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내리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택 가격 변동률로 보더라도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이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요. 그죠? 지금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매매, 경기 인천 봤을 때 화성, 오산, 화성이 지금 0.73%, 오산이 0.62%,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고 있다. 그 중에 하락률, 주간 하락 지역에 현재 그 오산과 화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승 지역은 이쪽이 1이고 이쪽이 5인데 하락은 반대죠. 이쪽이 5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러니까는 화성은 하락률로 두 번째를 찍은 거예요.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제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동탄 쪽이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풀려 있는 돈들이 현재 다 채권 시장이나 이제 그 수익률이 높은 데 있죠. 주식에서도 돈을 빼가지고 뭐 은행 적금으로 간다거나 안정적인 이런 수익률을 쫓아서 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에 쏠려 있던 수익률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뭐 10,000원어치가 있다면 이 10,000원이 9,000원이 된 건 아닌데 이 10,000원은 그대로인데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게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에 또 물꼬가 트이면 또 쭉 들어오겠죠. 근데 그 물꼬가 트이려면은 굉장한 그 법 개정과 그리고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 뭐 건설 경기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 흔들리면서 은행 흔들리면서 채권 시장 흔들리면서 지금 나라 경제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머지않아 내년 정도에 이제 부도 나는 건설사가 생길 수 있는데 내년에 이미 부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찌라시가 돌기도 했고요. 그 찌라시는 뭐 혹시라 뭐 법적 대응이 들어올까봐 공개는 못하지만 찌라시가 돌아서 온 게 있습니다. 어느 건설 무슨 건설 뭐 만기 도래하는 얼마를 뭐 못 막고 해가지고 위험하다 어쩌다 저쩌다 뭐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없는 얘기가 돌진 않았을 거고 어느 정도는 이제 있는 얘기가 돌았을 텐데 100%는 아니더라도 10%라도 맞으면 10개 중에 하나는 부도가 난다는 얘기니까 지금 내년이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건설도 어쨌든 PF 대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 여력이 없죠. 은행도 지금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끌어오는 비용 자체가 높아지니까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돈을 투자금을 모으는 게 은행보다 싸니까 그렇게 모으는 것도 있고 등등등 한데 시중에 돈이 전부 은행으로만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되는 게 없죠. 주식, 부동산 뭐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중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다? 올해까지 내내 올린다, 내년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올릴게 그리고 내년 초반, 뭐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자. 그만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야 이거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소비가 줄지도 않고 실업률이 늘어나지도 않네. 이거를 멈출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리 상승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 여러분들 이제는 안전벨트가 아니라요. 낙하산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완전 개박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금매, 초초금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예.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시중 가격이 예를 들어 뭐 평택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뭐 호가 8억짜리가 지금 뭐 6억대도 깨지려고 하니까 6억 뭐 5억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고덕에는 분양 하나 많아요. 다 미분양이 날 테니까. 예. 그럼 건설 회사가 미분양이 두세 군데가 터지잖아요. 바로 부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건설 회사에 투자했던 은행이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예,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럼 은행에서 급하죠. 자, 은행에서 수천억, 뭐 심지어는 조 단위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은 개인들한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네. 만기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안 됩니다. 회수. 주택 가격이 뭐 이제 그 담보 가치가 떨어졌네요. 회수. 얼마 상환하세요? 회수. 이런 식으로 회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못 버티게 되겠죠. 특히나 영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못 버티고 시장에 매물을 내놔도 안 팔려. 이렇게 악순환이 연결되는 이 상황이 지금 올 수도 있다. 내년에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죠. 뭐 몇십 프로 떨어지네.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2의 IMF 때처럼 뭐 50% 이상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IMF 우리는 한 3년 만에 극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하긴 했지만, 예. 근데 그 폭등이 오기 전, 그러니까는 해가 져서 이제 가장 어두운 그 터널, 예. 가장 깜깜한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뭐 버티시거나 뭔가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또 빛은 보겠지만 아직 고통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 오산 이런 데 쪽으로. 그리고 뭐 안성 쪽은 전세가가 이제 굉장히 올라갔다가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뭐 이런 그 지역들 먼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 오산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매매가가 떨어지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매가 증감률이 파란색이에요. 굉장히 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평택도 마이너스 0.22%로 하락률을 키웠거든요. 그 나머지 지역들에 비해서 평택이 오산, 안성, 화성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0.2%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또 그렇진 않죠. 예. 뭐 고덕이나 뭐 지제나 이런 데 보면요. 실제로는 호가에서 실거래가 찍히는 건 봐야겠지만 낮아진 것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매매를 포기해 버립니다. 매매를 포기합니다. 그럼 시장의 매물은 오히려 잠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놔봐야 안 팔리니까 오히려 내 자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포기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이사를 안 가고. 그리고 평택이 비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2주택이 되더라도 뭐 그러니까는 내가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물론 처분 조건으로 분양받았다면 처분은 해야겠지만 근데 그 처분이라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타인에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주변에 부모님 아니면 와이프 또는 자식이 크면 자식한테 처분해도 처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고려해봐라 라는 얘기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다? 안 좋다. 근데 이게 시작이다. 예, 시작이다. 예,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모른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 건설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시해주는 얼마 정도의 집을 져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자재 값이 다 오른 상태에서 집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리 지금 분양가를 낮추려고 해도 이미 기본 자재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거 이하로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분양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픽스돼 있어요. 이 정도 선으로.
이거를 분양가를 낮추자니 손해고 높이자니 안 팔리고 하니까 요 중간에 이제 픽스되어 있는 금액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시장에 있는 나와 있는 매물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분양이다. 미분양이 뭐랄까요? 무주택이신 분들한테나 또는 유주택이신 분들한테는 어느 순간은 기회가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게 1도 없어요. 미분양이라는 거는. 시장이 화랑이어가지고 급등하는 것도 원치 않고 시장이 너무 냉각돼가지고 급락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올라도 부작용, 내려도 부작용이기 때문에 일정 선에서 이거를 지켜내려고 할 건데 지금 뭐랄까 국토부에서 미리 이런 걸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규제 지역도 굳이 미뤄서 풀 게 아니라 미리 다 풀었어야 되는 거고 대출도 15억만 풀어줄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 풀어줬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도 집을 안 사요. 예. 뭐 규제나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주택 가격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반토막이 난다. 예. 그러면은 아마 곡소리 많이 날 겁니다. 예. 물론 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주택이 있는 분, 없는 분 둘 다 안 좋다. 둘 다 안 좋다. 없는 분들은 전세 살고 있다면 아마 있는 분보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라는 불안감이 더 크실 거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을 텐데 매달 나가는 돈이 점점 커지죠.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주택도 수익형 부동산식으로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아야 됩니다. 일례로 이제 상가 같은 거 있죠. 수익률 5%짜리는 쳐다도 안 봐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있죠. 수익률 5%짜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적금 넣어놓는 게 5% 이상을 주니까. 근데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내년에 적금 금리가 뭐 7%, 8%대다. 그러면은 기존에 가격이 이만큼이고 수익률이 요만큼이어가지고 5% 정도 되는 수익률을 맞췄던 물건이 있다? 그럼 얘네들은 가격을 쭉 낮춰야 돼요.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앞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이 10% 넘는 게 아니면은 사실상 어려워요. 매매 자체가 거의 안 될 겁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 융자를 받았다. 상가 같은 경우에 50% 이상 대출을 받았는데 내야 되는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신용도가 좋아서 내가 6%, 7%대 이자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5% 수익률로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은행 이자 내고도 내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을 뺀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0% 이상짜리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전국에 다 그 수익형 부동산들이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분양하는 회사들 또 그 지금 5%대 수익률로 맞춰가지고 책정을 했을 겁니다. 분양가 자체를. 안 맞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먼저 지금 타격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계속 번져나갈 겁니다. 오피스텔이니 뭐니 상가니 빌라니 어쩌니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하고 강원 쪽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 예. 이쪽도 그렇고. 예. 경기도 쪽도 보면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언급이 없어요. 예. 나머지 지역들에서도 보면 안성만 전년도 대비 6.52% 상승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은 현 시점에가 전년 말에 비해서 꽤 올랐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깡통주의보가 생기는 거죠. 안성은. 그래서 좀 걱정되고 나머지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락률로 놓고 보면은 이제 언급이 없는 겁니다. 전세 가격 봤을 때 평택은 마이너스 0.1%거든요. 마이너스 0.1%. 오산은 마이너스 0.57, 안성은 마이너스 0.22, 화성은 마이너스 0.16인데 화성은 그냥 올해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도.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죠. 지금 9월 26일,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평택은 지금 주변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덕 지제고 그 외에 이제 뭐 소사벌, 송탄, 안중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이 되잖아요. 고덕 지제를 벗어난 지역들은 5억짜리가 4억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억이 4억이 되면 20%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덕은 뭐 8억짜리가 지금 뭐 6억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것도 역시나 뭐 한 20% 가까이 떨어지고 평택도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20% 이상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기존에 갭이 워낙 벌어져 있어가지고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서 맞춰지고요. 심지어는 평택은 고덕 지제 쪽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법인이나 이런 데서 숙소로 쓰고 있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나마 또 다행인 게 이제 3공장이 곧 완공이 됩니다. 삼성전자 3공장이 곧 완공이 되면 아마 다행히 내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업체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구가 조금 더 빨리 늘어난다면 아마도 지금 월세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은행 이자 맞춰가지고 월세는 꾸준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은행 이자만큼 전세를 대출받아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전세가는 아마 지금 상태를 거진 이렇게 유지하거나 할 것 같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라도 삼성 그 협력업체가 들어오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도 첫 번째로는 분양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매매가 그것도 이제 금매 나온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이 전체가 다 비조정이 되면 서울까지도 만약에 그런 게 다 풀려버리면 사실 평택에 집을 하나 더 사도 예전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뒷받침해 주려면은 취득세 부분하고 그리고 보유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세금을 그 부분이 좀 잘 좀 반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되면 아마 그 기존에 있었던 수도권 위쪽에 있었던 집을 처분하지 않고 평택의 집을 세컨하우스식으로 하나 더 살려고 하시는 수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평택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도 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구조 조정이 일어난다고 해도 평택은 뭐 계속 삼성전자에서 사람을 뽑거든요. 뭐 적게 받으면 300 얼마, 많이 받으면 뭐 500 얼마씩 이렇게 주는 일자리를 계속 뽑아요. 물론 일이 힘들고 고되겠지만 그래도 당장 급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아마 그런 거 반영이 되면서 평택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그 경기도권에서 그나마 평택 물론 안성이 있긴 하지만 더 늦게 올라가고 지금 뭐 이렇게 했던 좀 지각생이 있는데 평택도 사실상 이 경기도 최남단에서 삼성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화성은 뭐 3배, 4배씩 올라갈 때 평택은 겨우 2배 정도 된 거예요. 분양가 대비.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투자를 해보셨다라면은 평택의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진다라면은 갭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된다면 아마도 평택의 매매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은 갭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아직 그런 얘기를 논할 때는 아니다. 올해는 일단 넘기고 내년이 가장 어두우니까 내년도 좀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저도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주택 뭐 매수나 뭐 이런 문의보다는 뭐 매도나 이런 문의보다는 그 법인에서 무슨 공장 땅 찾는 것들 있죠. 이런 게 문의가 와요. 법인에서 뭐 창고 부지 뭐 심지어는 고덕 주변에 뭐 주차장 할 수 있는 거 또는 야적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땅들이 없어요. 그분들이 찾는 금액대에. 어쨌든 그렇고요. 현재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이어서 보게 되면요. 역시 똑같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전부 하락하고 있다. 매매 0.32, 전세 0.37% 하락.
전부 하락, 하락, 하락. 현재 요 그래프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로 나오고 있고요. 전국 수도권 지방 뭐 서울 어디 할 거 없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네, 전주 대비. 뭐 평택, 오산, 안성, 화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이런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한국 부동산원 자료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상승 지역이 3개에서 2개로 줄었고 보합 지역이 9개에서 4개로 감소했는데 하락 지역은 6개나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하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 매물 적체로 동탄신도시와 세솔동 신축 위주로 떨어졌다. 떨어졌다. 네, 매매가 떨어졌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을 보더라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상승 지역이 5개에서 5개로 유지가 되고 보합 지역은 6개에서 4개로 감소하고 하락 지역은 165개에서 167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뭐 평택, 오산, 안성, 화성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른 지역들도 전부 하락이 진행 중이고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프 자체도 전부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방향을 다 틀었고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퍼센트 요율 있죠. 숫자는 달라도 지금 두 가지 통계는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락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시작한 거다라면은 내년이 아마도 하락의 그 폭이 가장 클 거고 그 깊이 이제 하락의 깊이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에서요 거래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힘들어서 집을 팔든 또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만 풀렸을 뿐인 거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살려고 하는 심리를 어느 정도 자극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굳이 내년 때 이제 후년에 있을 선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지금 이게 뭐 전문가들은 쉽게 나와서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30%, 40%뭐 심지어는 뭐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2의 국가 부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못 막아요. 은행이 부도 나는 거 뭐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선에서 지켜내려고 할 건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잘 지금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KB 부동산 통계,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놓고 본다면 안 좋다. 안 좋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그리고 뒤에 볼 올해 이제 평택에 11월에 분양하는 아파트 3개를 볼 건데 과연 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영상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